당신이 제 아내와 결혼해주세요. 제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일부 시한부 인생의 마지막 소원.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병원 안병동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박민수 씨, 올해 52세입니다. 3개월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민수 씨의 곁에는 아내 조은혜 씨가 있습니다. 50세인 은혜 씨는 26년 전 대학교 3학년 때 민수 씨와 만나 25세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4살 딸 소영이가 있지만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어서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수 씨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은혜 씨도 결혼 후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을 꾸려왔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암 선고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회사는 이미 정리했고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죠. 무엇보다 민수 씨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이 떠난 후 홀로 남을 아내의 미래였습니다. 은혜 씨는 전업주부로 26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어요. 50세의 나이에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민수 씨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 동창이자 평생 친구인 김동철 씨였죠. 동철 씨는 올해 54세로 5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수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친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 앞에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동철 씨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은혜를 부탁한다고, 가능하다면 결혼까지 고려해달라고요. 동철 씨는 깜짝 놀랐지만 친구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부 예상치 못한 제안. 동철 씨는 민수 씨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은혜 씨를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절박한 상황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동철 씨도 5년간의 홀로 지낸 시간이 외로웠어요. 아내를 잃은 후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지만 집에 돌아가면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한편 은혜 씨는 남편의 제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민수 씨를 돌보며 기적을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는 나빠졌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씨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남편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 힘든 상황에서도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은혜 씨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동철 씨는 은혜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민수 씨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은혜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재혼까지 걱정하고 있다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의 사랑이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느끼면서도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딸 소영이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 후 동철 씨는 자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를 문병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은혜 씨와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어요. 은혜 씨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동철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올 때마다 은혜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가져왔고 민수 씨와 대화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은혜 씨가 피곤해 보일 때면 잠시 휴식을 취하라며 민수 씨를 대신 돌봐주기도 했어요. 민수 씨는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철 씨가 은혜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이 보였고, 은혜도 동철 씨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제안이 무모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 씨는 동철 씨와 함께 병원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을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동철 씨는 은혜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자신의 경험도 나누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은혜 씨는 동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곧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동철 씨는 그런 은혜 씨를 조심스럽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은혜 씨는 동철 씨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동철 씨도 은혜 씨 때문에 오랜만에 마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몇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민수 씨는 남은 시간 동안 은혜와 동철 씨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저녁 민수 씨는 은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동철 씨는 좋은 사람이니 마음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은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아직 확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부 마지막 부탁과 작별. 민수 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캐나다에 있던 딸 소영이도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민수 씨는 마지막 힘을 내어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소영이에게는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동철 삼촌을 좋게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소영이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황을 설명해주자 복잡한 심정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철 씨에게는 다시 한번 은혜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결혼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동철 씨는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 씨에게는 가장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26년간 행복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동철 씨는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혜 씨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동철 씨에 대한 감정이 생긴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2025년 4월 3일, 민수 씨는 가족과 동철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 씨의 손을 놓지 않았고 동철 씨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52년의 짧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수 씨의 인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동철 씨는 상주 역할을 도와주며 은혜 씨와 소영이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은혜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26년간 함께했던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동철 씨는 그런 은혜 씨를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급하게 마음을 다그치지 않고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주었어요. 소영이는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학업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오부 새로운 감정에 싹. 남편을 떠나보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혜 씨는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동철 씨는 꾸준히 은혜 씨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동철 씨는 은혜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성급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산책 중에 은혜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자주 걷던 길이라 추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동철 씨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며 은혜 씨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 씨는 동철 씨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친구라는 관계를 넘어서 한 남자로서 동철 씨를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남편에 대한 배신은 아닌지 고민되었습니다. 동철 씨도 은혜 씨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은혜 씨를 아끼게 되었어요. 은혜 씨의 따뜻한 성격과 강인한 면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은혜 씨가 감기에 걸려 몸살을 앓았습니다. 동철 씨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고 약국에서 약도 사왔어요. 은혜 씨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 씨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동철 씨는 자연스럽게 돌봐주었어요. 그날 밤 은혜 씨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철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육부 운명적인 고백.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은혜 씨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동철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고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동철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은혜 씨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은혜 씨에 대한 사랑이 확실해졌지만 먼저 고백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혜 씨는 동철 씨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그동안 동철 씨가 해준 모든 도움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고, 무엇보다 민수 씨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친척들과 지인들이 너무 성급한 재혼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남편이 죽은 지 1년도 안 되어 재혼한다는 것이 체면상 좋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은혜 씨는 이런 시선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동철 씨는 그런 은혜 씨를 위로하며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지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딸 소영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소식을 들은 소영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니 당당하게 행복하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7부 시련과 갈등. 결혼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수 씨의 형님이 갑자기 나타나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거예요. 동생이 죽은 지 1년도 안 되어 재혼한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형님은 은혜 씨가 남편의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한 것이라고 의심했어요. 동철 씨의 경제력을 보고 마음을 바꾼 것이라며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은혜 씨는 이런 오해에 깊이 상처받았어요. 더 큰 문제는 민수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80세 고령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재혼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아들의 재산은 누가 지내느냐며 집안의 체면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 씨는 동철 씨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미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철 씨는 실망했지만 은혜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 동료가 찾아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민수 씨가 생전에 동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동철 씨와 재혼하기를 바란다고 여러 번 말했다는 증언이었죠.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형님도 동생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아들의 유언이라면 어쩔 수 없다며 마음을 돌렸어요. 반대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는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바랐던 일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요. 동철 씨에게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동철 씨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철 씨의 회사에서 임원의 재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나이 차이나 상황에 대한 뒷말이 나왔습니다. 8부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행복. 우여곡절 끝에 은혜 씨와 동철 씨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규모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민수 씨의 영정사진을 단상에 모시고 진행한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은혜 씨와 동철 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늦은 나이의 결혼이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모두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가보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했던 제주도였어요. 동철 씨는 은혜 씨의 오래된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은혜 씨는 남편 민수 씨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철 씨의 넓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은혜 씨는 오랜만에 집다운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 후 두 사람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영이가 캐나다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혜 씨는 딸의 결혼 소식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민수 씨 자리가 비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동철 씨는 그런 은혜 씨의 마음을 이해하며 민수 씨를 대신해서 딸을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동철 씨는 은혜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 씨를 기리는 의미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민수 씨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혜 씨는 이 제안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1년 후 소영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딸의 결혼식이었지만
동철 씨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어요. 버진로드를 함께 걸으며 신랑에게 딸을 맡기는 순간 동철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혜 씨는 남편 민수 씨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결혼식 후 소영이 부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곁에 있게 되어 은혜 씨는 더욱 행복해졌어요. 동철 씨도 갑자기 생긴 딸과 사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2년이 흘러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민수 씨의 기일에는 함께 성묘를 다니며 감사 인사를 드렸고 장학재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은혜 씨와 동철 씨는 민수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묘소 앞에서 은혜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동철 씨가 정말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있다고요. 동철 씨도 친구에게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잘 보살피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무덤가에 부는 따스한 바람이 마치 민수 씨의 축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철 씨가 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민수 형이 우리를 맺어준 건 정말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가을,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영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은혜 씨는 할머니가 되는 기쁨에 들떠 있었고 동철 씨도 할아버지가 된다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수 씨의 핏줄이 이어진다는 것이 더욱 의미 깊게 느껴졌습니다. 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소영이는 아기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어요. 할아버지 민수 씨의 이름을 따온 거였습니다. 은혜 씨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동철 씨는 손자를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요. 그리고 민수 씨 대신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가장 행복한 부부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은혜 씨는 동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민수가 우리를 맺어준 것에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동철 씨도 은혜 씨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모두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5년이 더 흘러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민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은혜 씨는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동철 씨는 최고의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성공해서 다시 후배들을 돕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두 사람은 민수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어요. 은혜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동철 씨와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동철 씨도 친구에게 인사했습니다. 형, 은혜를 정말 잘 부탁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인생 후반부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평생 은혜를 지켜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려요. 묘소를 떠나며 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고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손자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고, 저녁에는 소영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와 결혼해줘라는 한 남자의 간절한 부탁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